하나에 1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10만 원이요? 네, 그러면 이제까지 북한이 적어도 약 5억 5천만 원을 쓴 것인데 다 실패했지만 약간 그런 생각. 박빙이죠. 박빙이고 누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신뢰 안 가고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결과 아니까. 저도 이제 100% 동의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박빙인 대선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트렌드를 경제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에코스바 MC 박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요, 미국 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봉영식 박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 동안 정치학과 교수를 하다가 2010년에 한국에 와서 북한 외교안보 미국 정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크리스 존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말 많은 영향을 전 세계에다 주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이벤트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지내실 때 느끼셨던 그 미국에서의 정치에 대한 뭐 문화, 인식 그런 게 한국이랑 어떻게 많이 다른가요? 미국은 정치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가끔 명절 때 좀 눈치 없는 삼촌이 계셨는데 그 삼촌 정치 얘기하면 항상 싸우게 됐어요. 똑같네요. 점점 목소리 커지면서 그거는 어디 가도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네요. 정치 얘기 불편하다. 무조건 피해야 할 얘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문화 어떤 것 같아요? 여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경의선 숲길 근처 사는데 거기만 나가도 파란, 빨간 이렇게 보이고 차 타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색다른 활동 많이 봤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친한 사람 모인 곳에서는 종교랑 정치는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국도 공화당의 색깔이 빨강이고 민주당의 생각이 파랑이기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빨강 파랑이 여기서 보이죠. 정치에 대해서 뭐 만족하는 사람이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삶에 좋거나 싫거나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니까 피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오는 긴급 알람 문자 어떤 건가요? 실종자 가끔 가슴 아프게 오지만 네, 그거 많이 오죠. 많이 와요. 그렇죠. 한때는 거의 실종자를 찾습니다라는 긴급 알람이 오다가요. 요즘에 부쩍 오물투척이 많이 옵니다. 북한에서 날아오는 오물풍선 얘기가 참 많이 오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직접적으로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뭐 살고 계신데 그게 떨어진 적 있나요? 제가 이번 주 처음으로 봤어요. 이 하늘 보면서 이렇게 쭉 하얀 거 하늘 보고 있는데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UFO인가 했는데 그때 그 문자도 그 켠 거 뜨는 거예요. 이거 북한에서 날아오는 풍선. 예전에 처음에 보냈던 오물풍선에는 정말 여러 가지 쓰레기가 정말 오물풍선으로 섞여 있었거든요. 인분도 있고 기어 입은 옷도 집어넣고 점점 이 내용물이 종이로 변화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오히려 그런 오물풍선 테러를 해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란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북한에게 점점 불리한 정보 제공에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와, 오물풍선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얘기가 있었군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냥 눈에 보이는 건 풍선 하나였지만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건데요.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다양한 종류의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럼 여기까지는 대략 알겠는데요. 북한이 이제 존재감을 꼭 드러내야 되는 이런 구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우리 그 인간관계라든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언제 존재감을 꼭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것은 우리가 힘들고 불안할 때 아니겠습니까? 2019년 2월에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식 회담을 하면서 빅딜을 하려고 했는데 노딜로 끝났지 않습니까? 실패했죠. 네, 너무 큰 이벤트였죠. 중단 하차 해버렸죠, 트럼프.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평양까지 40시간 동안 기차 타고 오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2024년 11월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북한이 핵을 더 증강하지 않는 대가로 북한한테 경제적인 혜택을 지원해라. 이런 빅딜에 나서기 전에
사전 포석을 이제 까는 거죠. 그럼 그 정도로 진짜 북한도 그렇게 노력을 진짜 하고 있을 만큼 이 미대선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이벤트이고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대선 대략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박빙이죠. 박빙이고 누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신뢰 안 가고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결과 아니까. 저도 이제 100% 동의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박빙인 대선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대선은 원래부터 이 제도 자체적으로도 역전이 좀 가능한 구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지율까지 비슷하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추측이 안 되는 경우, 쏠림이 없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 같긴 해요. 정말 안 되죠. 조 바이든도 싫고 도널드 트럼프도 싫다. 양 후보 다 싫다. 한 사람이 3명 중에 2명이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더블 헤이러즈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표심이 약간이나마 민주당 쪽으로 옮겨가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최근에 CNN 여론조사를 보면은 48% 대 47%로 1% 차이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요, 참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이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이 총격 사건, 이런 암살 시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너무 임팩트 강했고요. 사실 그 이전에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딱히 없거든요. 그런 시도가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 거죠. 흔하지는 않아요. 물론 암살 당한 대통령 몇 명 실제로 계셨고 뭐 선거 활동하다가 암살 시도 당한 사람은 저는 살아 있는 동안 처음. 또 뭐 며칠 전에 해리스 사무실에서도 그 총격 그 흔적이 이번 선거는 좀 다르다 무서우면서 저도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미국 그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정치 사회가 너무 과격화되고 양분화되고 있다. 그래서 폭력이 종종 자행되는 정말 위험한 상태까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개탄하는 분위기가 높습니다. 그 현장 들어가서 이번에도 연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폭력에 굴하지 않는다. 강인한 지도자의 모습을. 일론 머스크 따라가서 봤어? 저기 뭐 파이트 피스트 펌 봤어? 영화 보는 건지 현실 보는 건지 이렇게 꿈인지 실화인지. 그 미국에 계실 때요, 혹시 주식 투자하셨나요?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직원이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선택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첫째는 아무래도 제가 월급을 받아서 거기서 일정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죠.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401k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는 제가 100불을 투자하면 학교에서 또 100불을 매치를 해서 200불이 투자하게 1대1로 매치. 1대1로 해주는 것도 있고, 아주 또 좋은 학교에 비율이에요. 있는 동안은 또 1년에 $20,000까지는 비과세로 장기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만 59.5세가 되기 전에 그거를 인출을 하면은 세금이 많이 붙어요. 근데 59.5세 이후에 인출을 하면은 세금이 하나도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 자금으로 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밀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거의 그런 게 이제 그렇습니다. 가지고 와져 있는 네. 거군요. 아마 미국 제도에서 아이디어를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때 주식 종목 이렇게 고르시고 하실 때요, 대선 관련 주식들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그러잖아요. 총기 사건이 있었을 때는요, 미국의 총기 제조를 하는 엄청 대표적인 기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는 건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과관계가 없는데 만들어내거든요. 그냥 만들어내요? 예, 예를 들면 대선 후보가 나왔어요. 대선 후보의 대학 동창의 사촌 동생의 조카가 그 뭐 어디 대표? 예, 어디 대표다 이러면 그냥 엮여가지고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 관련 테마주가 뜨고 지고 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연구하는 분야인 이제 남북관계에서는 지난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한반도에 이제 훈풍이 부는구나, 경제 협력이 일어나겠구나 해서 소위 이제 남북 경협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근데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다음에는 그 남북 경협주가 이제 곤두박질 쳤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아까 말씀한 2016년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붙었을 때,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말 중국 때리기에 들어가겠다. 네, 무역 전쟁. 그리고 이민 정책 강화하고 그다음에 나프타에서 탈퇴하겠다.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프타 관련 주식이 곤두박질 치셨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주목할 것은 10월 1일 날 그 부통령 간에도 이제 후보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발언에 JD 밴스 에너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재생에너지보다도 우리 지금 유가가 너무 높은데 유전 채굴을 발굴을 해야 된다.
전통적인 에너지를 좀 더 개발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 걸 본다면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원유 사업 이런 것이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해리스 되면 재생에너지 그건 좀 활발해지고 좋습니다. 트럼프 쪽 되면 친환경적인 정책. 전통적인 것들, 오일 이런 쪽들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띠기 때문에 친환경, 우리 미래로 가야 된다,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되겠다, 글로벌文明에 적절히 대처해야 된다 이러고 공화당 측은 소위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 글로벌 워밍이 심각하냐, 괜히 낭비가 되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통 산업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 땅속에 있는 것들 더 뽑자.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도 그냥 지금 가솔린 엔진 차를 계속 쓰는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트럼프 중도자들이 설득해야 됐었는데 노발대발 박쳐가지고 갑자기 흥분해서 네. 진짜 극단주의 지지자들한테 말하듯이 집회하듯이 그런 헛소리도 많이 해버렸어요. 뭐 불법 이민자 와서 누구의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막 구워 먹었다 배고파서 이런 소리 나오니까 누구도 공감하기 쉽지는 않잖아요.